안녕하세요. 오늘이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물권 보존 지정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 생태 자원 조사는 어떻게 하였나요? 입니다. 첫 번째, 기존 조사와 자원 가치는 어떻게 추진되었나요? 첫 번째, 생태 조사는 어떻게 하였나요? 입니다. 첫 번째, DMZ 일원의 생태계에 대한 최초 조사는 1965년 한국자연보존연구회가 30여 명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민통선 지역의 자연경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였습니다. 1966년도부터 68년 사이에 한국자연보존연구회와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가 공동 학술조사단을 만들어서 대성동 자유의 마을 부근에서 학술조사를 한 것이 본격적인 생태조사의 시작입니다. 1972년도에 한국자연보존협회가 대성동 자유마을 재조사를 한 결과를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학술조사 연구보고서를 1975년도에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1980년대에는 간헐적으로 몇 차례 생태조사가 이루어지다가 1990년대에 들어 보다 다양한 조사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도에 문화재관리국이 비무장지대 인접자연 종합학술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1991년도부터 1994년 사이에 성천문화재단이 자연생태조사를 하고 야생의 보고 비무장지대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세 번째, 1990년대 후반에는 DMZ 인원에 대한 보존지역 지정이나 지속가능 발전개발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95년 환경부가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자연환경 정밀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1997년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마찬가지 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1999년 사이에 유엔개발계획과 서울대가 공동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부터 2000년에는 임업연구원이 매년 50여 명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산림생태계 조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00년도에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영향조사 차원에서 생태조사 활동이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 문화재청이 DMZ의 동해에서 서로 세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한 개의 권역에 대한 기초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물종 다양성과 생태적 가치는 확인하였나요? 첫 번째, 2005년도에 환경부가 DMZ의 생태조사 결과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271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DMZ 일원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2006년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이 남한 전체 지역에서 유관속 식물은 37%, 어류는 61%, 양서류는 66%, 파충류는 48%, 조류는 63%, 포유류는 67%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세 번째, DMZ 인접 생태권역의 생물종 분포 현황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이 남한 전 지역의 면적은 1.6%지만 식물은 40%, 조류는 48%, 어류는 49%, 포유류는 50%, 양서류는 67%로 상당 부분이 민통선 이북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DMZ 생태계의 가치입니다. 생물 서식 공간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인위적 자연적 교란 요인과 그에 대한 반응과 적응, 변화 전망 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DMZ 생태 자원의 보존 필요성과 가치는 이러한 특징적 생태계를 만든 냉전 상황과 군사적 교란 역량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DMZ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언론의 확대 보도로 일반인들은 DMZ 생태계에 대한 신비와 환상이 있으며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원시림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성, 상징성, 역동성, 특수성으로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생태계의 가치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 하구, 인진강, 소하천, 섭지에 따라 형성되는 생태축이 주변의 농경지와 천혜가 진행 중인 숲과 다양한 생물의 서식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생태적 관점은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별 생태자원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한강, 하구, 도서지역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첫 번째, 인진강 중하류와 한강 하구입니다. 해안선 가까이 장구릉성 산지가 주로 분포하고 있고 장담반도의 섭지, 초평도 섭지 등 대규모 섭지가 많고 강물을 따라 진흙벌이 쌓이는 등 바다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하천 주변에서는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 형성된 저섭지, 벼섭지가 형성되어 있고 인진강의 하구에서부터 서해안의 도서 주변에는 간척지가 매우 넓게 발달되어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 DMZ 서부 권역의 식생 특성입니다. 저지대 인가나 농경지 주변에 잘 발달되어 있는 상수리 나무 군락은 흉고 직경이 크고 대부분의 수명이 약 30년 이상으로 향토 식생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사 결과 파주시 군내리 대성리의 상수리 나무林과 파주 장담면 거곡리의 위험섭지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리 나무林과 해안 위험섭지 식생의 고유 경관과 천의 연구의 훌륭한 대상지로서 보존 가치가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인진강 중하류입니다. 충적 평야지대와 하구 저섭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즉 철원과 함께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서 가장 많은 희귀 조류가 오는 중요한 지역이며 보호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네 번째, 한강 하구 생태계입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저새, 흰꼬리 수리 등 2급 25종의 생물이 관찰되며 황오리, 흰반 금등오리 등 철새 수천 마리가 이용하는 월동지입니다. 반면 외래 도입종이 붉은 귀거북이 인진강을 따라 장담반도 하류까지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어 자연생태계의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부해안 도서지역입니다. 하천의 규모가 매우 적고 수량이 빈약하나 농업으로 인가 영향을 매우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고유종에 속하는 종은 몰개와 원룩동사리 등 두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서부 내륙지역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첫 번째, 동부 산악지대와 서부 평야지대입니다. 철원, 연천, 전곡의 용암지대는 암석의 강도에 의한 차별 침식으로 저지가 형성되고 평강 부근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좁은 추가령 계곡이 한탄강과 인진강으로 흘러 소규모 용암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령은 지질학적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양분하여 서로 대조적인 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연천 단청, 동두천 단청 등 평행 단청과 단청 계곡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철원평야입니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서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곳이고 여름 철새와 희귀조류들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조류 서식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통일에 대비한 개발의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통일 이전에 효과적인 보존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심각한 개발 위협과 서식지 파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중부산은 내륙지역입니다. 금강모치, 열무구가 서식하는 서화천, 인북천 상류, 양구 수입천 상류 계류역은 자연성이 매우 잘 보존된 북한 상류의 대표적인 어류의 중요한 장소이지만 반면 서식 환경이 불리하여 종소나 개체군도 여타의 지역에 비하여 빈약한 편입니다. 네 번째, 인진강 상류는 여울과 소가 나타나는 수질이 양호하고 자연 서식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 겨울철 두루미와 제두루미의 좋은 서식처입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주목되는 지역으로 서식지 보존이 요구됩니다. 임진강 중류입니다. 한국 고유종인 어렁치, 황쏘가리 등 27종의 다양한 어류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학술적으로 주목된 지역으로 서식지 보존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생물상 생태계 결과 종합입니다. 첫 번째, DMZ와 인접지역입니다. 과거 인간의 활동 모델이었던 평야지대의 취락 농경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생태학적인 천위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산악지대, 구릉지대, 소택지 등 자연지역도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된 조건에서 변화된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잦은 산불과 벌채 등으로 참나무류, 소나무류 등이 우점하는 이차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군데군데 습지식생, 하안식생, 해안식생, 초지군락 등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DMZ와 민통선 지역입니다.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국제적인 보호와 관심을 받는 두루미와 저새 등의 서식지가 있어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고 노랑부리 백로, 대청부채, 물범 등 주요 생물지리학적 대표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물의 서식 공간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인위적, 자연적 교란 요인과 그에 대한 반응, 적응, 전망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의입니다. 천년기념물 25종, 멸종위기보호 동식물 1, 2급 29종이 서식하고 있고 하천 생태계는 비교적 좋지만 앞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해지고 개발이 진행된다면 하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현저하게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우리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분야별 생태자원 조사, 접경지역 생태환경 남북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